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 단지의 분석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체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부천 대장지구 4개 블럭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2개 블럭, 공공분양 2개 블럭, 총 2,502세대 규모인데요. 21년 12월 사전 청약 후 3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분양가가 20% 정도나 올랐네요. 인천 계양이 18%, 고양 창릉이 15%, 하남 교산이 17% 정도 올랐는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전 당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주체 입장에서도 분양성에 부담을 느꼈는지 당첨자 발표일을 모두 다르게 설정해서 중복 청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 대장지구의 개요부터 알아봅시다.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약 9년여의 조성 기간을 거쳐 103만 평 규모로 아파트 18,800호를 포함 총 19,000여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지적으로 서울에 인접해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주변에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다른 어떤 교통 인프라보다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의 추진 상황이 핵심입니다. 개통되면 2호선, 5호선, 9호선으로 환승해 도심, 여의도, 강남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신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 2031년 개통 예정으로 고시되어 있는데요. 근본 분양하는 블록의 입주 시기와는 약 4년여의 시차가 있고 입주 후 상당 기간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아직은 먼 얘기지만 대장역을 통과하는 GTX D 노선도 추진 중에 있어 장기적으로 교통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다만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여기는 김포공항과 꽤 가깝습니다. 항공기 소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의 소음 영향 지도를 살펴보면요. 소음 대책 지역으로 전기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소음 영향권에는 살짝 비껴져 있습니다. 소음의 예민 정도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항공기 소음에는 익숙해질 각오는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지구 전체를 놓고 블록별 아파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그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장 홍대선 전철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구의 중심을 동서로 통과하고 가칭 대장역과 오정역 2개 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 대규모 중앙공원이 호수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양쪽 끝에 56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자죽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와 다른 것은 2023년 4월 SK를 시작으로 올해 1월 DN솔루션즈 그리고 지난달 대한항공과의 입주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산업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65%가 이미 채워졌다는 의미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자족도시로서의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장지구는 크게 대장역 중심의 서측 권역과 오정역 중심의 동측 권역으로 생활권이 구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대수는 서측 권역이 좀 더 많고 생활 편의시설도 더 많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두 권역 공통으로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둘, 중학교 1개가 각각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형 평형 중심의 동측 권역에 유치원 1개가 더 예정되어 있고 서측 권역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특히 예체능 중심의 특수목적 학교가 1개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 서쪽 끝에 자원순환센터와
하수 처리장이 있긴 한데 요즘은 친환경으로 시설 관리가 잘 되는 편이어서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경향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공동주택 단지 구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총 35개 단지 18,847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분양단지는 근본에 분양하는 A5, 6, 7, 8 블럭을 포함해서 동측에 5개, 서축에 5개, 총 10개 단지 6,563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단지는 2개 단지 934세대, 민간 분양은 5개 단지 1,601세대가 있으며 민간 분양과 임대가 합쳐진 민간 복합단지는 일반 아파트로 2개 단지, 주상복합으로 7개 단지, 총 9개 단지 4,393세대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는 2개 단지 869세대, 공공임대는 서측에 5개 단지, 동측에 2개 단지로 7개 단지 총 4,46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의 아파트 비율은 분양 아파트가 69%, 임대가 31%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했던 다른 공공주택 지구들과 비교해보면요. 분양 임대 비율은 고양 창릉과 유사한 수준으로 임대 비율이 높습니다. 단 상품 차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민간 단지의 비율은 29%로 고양 창릉보다는 약간 높지만 과체나 교산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럼 근본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신혼 희망타운인 A5, A6, 공공분양인 A7, A8 블럭이 있는데요. 평형은 신혼 희망타운 대비 공공분양이 조금 넓은 59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혼 희망타운이 단지 규모도 더 크고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 중학교가 더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전에 분명히 감안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4개 단지 모두 입주가 27년 말에서 28년 1월로 대장 홍대선 개통까지는 4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핵심 교통망이 없는 상태에서 4년 이상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개교가 입주 시점에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2개 모두 개교가 지연될 가능성은 적지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개교하고 기간 차이를 두고 나머지 학교가 개교되면 A5, 6 또는 A7, 8 블럭 중 한쪽 입주자는 통학상 불편함을 한동안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의무 가입 대상으로 매각 시 양도 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분할 정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4년 전 사전 청약 시 시니타인 A5, 6 블럭은 미달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사업 주체의 청약 일정을 보면 단지 중복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양 창릉 때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서 중복 청약이 안 되었지만 여기 부천 대장은 신혼희망의 접수일이 더 빠름에도 당첨자 발표일을 공공분양보다 뒤에 배치함으로써 4개 단지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네요. 사업 주체에서 생각하는 단지 선호도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A7, A8, A6, A5 순으로 선호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다음은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A7, A8 블럭의 평면입니다. 59 A, B, C 타입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단지 모두 4베이 판상형인 A 타입을 선호하시겠지만 타입을 따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혼희망타운 A5, A6 블록 평면을 살펴봅시다.
46ABC, 55AB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블록 모두 B타입이 타워형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타입을 따로 골라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신혼 희망타운은 매각 차익을 기금과 정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기준표를 보면 대출 기간이 길수록 자녀는 많을수록 정산 금액이 감소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오래 받아 자녀도 많이 낳고 살면 메리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냐고요? 정책이 참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주택 성능 중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 공급 시 그 성능 등급을 공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살펴보면요. 5, 6블럭은 경량 1급, 중량 2급, 7, 8블럭은 경량 1급, 중량 3급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와 비교해보면 양호한 수준의 등급입니다. 다음, 분양가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도권 공공택지의 실거주 의무 기준에 의하면 인천 계양이나 고양 창릉과 같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승인기관에서 보기에는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구에 바로 접해 있고 06년에 입주한 550세대 규모의 오정 휴먼시아 3단지 24평이 4억 5천, 역시 동쪽 끝에 접해 있고 04년에 입주한 270세대 규모의 세창 짜임 25평형이 4억 5천 정도와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때 직관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기에는 입지나 연식면에서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향후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하나 더, 좀 더 광역적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분양한 고양 창릉 59 타입이나 얼마 전 높은 청약률을 보인 하남 교산 A2 블럭의 59 타입과 비교해 보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비싸다고 느끼면 금년 중에 공급 예정인 다른 공공주택 지구를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청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부천 대장의 공급 내역표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세부 타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용 면적이 같은 타입 전체를 통합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4개 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경우에 4개 단지 모두 청약할 수 있어 공공분양 단지의 특공 플러스 일반, 신혼 희망타운의 일반 공급 청약을 부부 중복 청약까지 감안하면 모두 12번의 당첨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교통 인프라 개통까지의 불편함, 학교 개교의 시차 가능성, 신혼희망타운의 매각 차익 기금 정산 문제를 충분히 감수할 생각을 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 먼저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공부터 자세히 봅시다. 자격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월평균 소득 기준이 120% 이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 공급을 90%에 대해서 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50%, 기타 수도권 50% 물량으로 배분을 하고요. 2단계 추천 공급을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맞벌이 소득 200% 이하의 지역별로 경기도 50%, 기타 수도권 50%에 배정을 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7블럭에 10세대, 8블럭에 9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 우선의 90%, 소득 추첨의 10%가 배정이 되고 각 단계별로 경기 5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합니다. 경기 우선 50% 물량은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먼저 기회가 가고 나머지를 경기도 6개월 거주자에 배분하기 때문에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미달되지 않는 한 기타 지역에서 같이 경쟁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세대수를 확인해 보면 소득 우선에 부천 우선이 9세대가 각각 배정되어 있는데 유의할 점은 8블럭은 소득 우선이 아니면 아예 배정 세대가 없고요. 7블럭도 기타 수도권의 추천 공급은 배정 세대가 없습니다. 같은 단계 지역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배점이 높은 청약자,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 나이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다음 노부모 특공을 봅시다. 자격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주가 되겠고요. 유치원 모집 공고 현재 통장 1순위자입니다. 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 자산 보유 기준 충족, 피부양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가 자격이 해당됩니다. 당첨자 선정의 방법은요. 1단계 우선 공급을 90%에 대해서 소득 120% 이하의 부천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배정을 합니다. 2단계 추천 공급은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120% 맞벌이 200% 이하의 부천, 경기 수도권을 30, 20, 50%에 배분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를 표로 정리해 보면 7블럭 5세대, 8블럭 4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 우선의 90%, 소득 추첨의 10%가 배정이 되고 각 단계별로 부천 30%, 경기 2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에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세대수를 확인해 보면 소득 우선의 소수점 올림으로 부천 세대 3세대, 2세대가 배정이 되는데 경기, 기타 수도권에 각 한 세대씩 배정이 되고 1단계 동일 지역에서 경쟁 발생 시 순위 순차에 의해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2단계 추천 공급 물량은 배정 세대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단계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 한 당첨 확률은 없습니다. 다음 생애 최초 특공을 봅시다. 자격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통장 1순위자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자산 보유 기준 충족한 사람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1단계 우선 공급을 70%를 배정하는데 소득 100% 이하 부천시, 경기, 기타 수도권의 30, 20, 50%로 배분을 하고요. 다음 단계 2단계 일반 공급 20%는 소득 130% 이하의 부천, 경기, 수도권의 3, 20, 50%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마지막 3단계 추천 공급은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맞벌이 소득 200% 이하의 지역별로 30, 20, 50%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를 표로 정리해보면 7블럭에 16세대, 8블럭에 13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공급 단계의 70%, 일반 공급의 20%가 배정이 되고 추천 공급의 나머지가 배정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부천 30%, 경기 2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합니다. 각 단계별 경쟁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3단계 추천 공급 단계는 아예 배정 세대가 없어 2단계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 한 당첨 확률이 없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신혼부부 특공을 봅시다. 자격은 신혼, 예비 신혼, 한부모 가정이면서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1단계 우선 공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의 부천, 경기, 수도권의 30, 20, 50%로 배정하고요. 2단계 일반 공급 20%에 대해서 소득 130% 이하이신 분의 대상으로 부천, 경기, 수도권을 30, 20, 50%로 배정합니다. 나머지 자녀 세대는 3단계 추천 공급으로 맞벌이 소득 200% 이하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수를 표로 정리해보면 7블럭 10세대, 8블럭 9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공급 단계의 70%, 일반 공급 단계의 20%가 배정이 되고 추천 공급의 나머지가 배정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부천시 30%, 경기 2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합니다.
각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순위와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율에 따른 배정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지역은 7, 8블럭 모두 우선 공급 단계에만 배정 세대가 있고 8블럭은 3단계의 배정 물량이 없어 청약자의 소득 단계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만 자격자에 비해 배정 세대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최근 결과가 13점 만점에 12점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다 보니 지역 거주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기 및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희박한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공을 봅시다. 자격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 공급 70%를 소득 100% 이하의 지역별로 배분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2단계 일반 공급의 20%를 배정하는데 소득 140% 이하의 지역별로 배분하여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추천 공급은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맞벌이 소득 200% 이하의 부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의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 수를 표로 정리해보면 7블럭에 21세대, 8블럭에 18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공급 단계의 70%, 일반 공급 단계의 20%, 추천 공급 단계의 나머지가 배정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부천 30%, 경기 2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하고요. 각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 시에는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율에 따른 배정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및 기타 지역은 7, 8블럭 모두 추천 공급 단계에는 배정 세대가 없기 때문에 청약자의 소득 단계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신특과 마찬가지로 자격자에 비해 배정 세대 수가 적어요. 최근 결과가 10점 만점에 8, 9점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다 보니 지역 거주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기 및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희박한 추세입니다. 자, 다음은 전세대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신혼희망타운 A5, 6블럭을 살펴봅시다. 자격은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 가정에 입주자 저축 6개월,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세대 총 자산이 3억 5,400만 원 이하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 공급 30%를 예비신혼, 혼인 2년 이내 및 2세 이하 자녀, 외벌이 소득 130% 이하에 배정을 합니다. 지역은 부천, 경기, 기타 수도권이 30, 20, 50%로 비율로 배정하고요. 2단계 일반 공급 60%는 혼인 2년 초과 7년 이하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분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같고요. 3단계 추천 공급에서는 자녀 세대를 기타 기본 자격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30, 20, 50% 비율로 배정을 합니다. 1단계 우선 공급은 동일 지역 경쟁 시 10점 만점의 우선 공급 배점으로 경쟁을 하는데요. 2단계 일반 공급은 1단계 낙첨자와 함께 일반 공급 배점표로 경쟁합니다. 3단계 추천 공급은 2단계 낙첨자와 추첨으로 경쟁해서 선정합니다. 앞서서 신혼희망타운의 단점에 대해 언급했고 그래서 낮은 청약률이 예상되어 중복 청약을 유도해서 당첨자 발표일을 가장 늦게 설정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A7, 8블럭의 신혼 특공과 다른 점은 배점에 해당 시도의 기준이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이고 신혼 특공에서는 예비 신혼부가 2순위이지만 신혼 희망타운에서는 같은 순위이기 때문에 부천시 외에 경기도에 사는 예비 신혼부부는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럼 신혼 희망타운의 A5, A6 블록의 공급 내역을 살펴봅시다. 앞서서 설명한 대로 1단계 우선 30%, 일반 60%를 소수점 올림으로 배정하고 자녀 세대가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세대수가 모든 단계, 모든 지역에 배정되어 있어서 그냥 소신 청약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리해봅시다. 부천 대장지구의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주택이 분양 개시되었습니다. 자족도시로서의 밝은 전망, 대중교통 인프라의 신설 추진,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항공기 소음 노출, 전철 개통 전까지 4년 이상 불편함, 학교 개교 일정의 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기금과의 미래 양도차액 정산 조건이 주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4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을 모두 다르게 설정해서 수요자의 중복 청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위 순차가 높은 수요자는 선별해서 청약할 필요가 있고요. 저축액이 낮은 경기 지역, 예비 신혼 부부 등 순위가 후순위인 수요자에게는 리스크를 감소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